소개 감사합니다. 장현동 원장님의 시술로 새로 태어난 어혜영입니다. (25분) 강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캔서 IVNT입니다. 오늘 되게 좋은 날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제일 멀리 오신 분에게 제가 준비한 시가 몇만 원짜리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 강의 들으려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 왔다. 계십니까? 미국, 하와이, 일본, 제주도 계십니까? 제주도보다 가까운 곳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저분에게 책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에서 간단한 케이스 하고요. 본론에서 제 강의 전체에 대한 개론하겠습니다. 캔서 IVNT가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중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 병행 가능한 이야기, 실제 처방예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아름답고 건강하고 아주 활동적인 여성분이 건강검진을 찍다가 우연히 오른쪽 라이트 숄더 휴머러스에서 걸려 찍힌 오스테오사르코마를 진단받고 왔습니다. 이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수술, 항암, 방사선, 비타민C, 거순 등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종이는 제가 우리 암 환자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납부가 형성된 분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분한테 나눠드리는 저의 치료 전체에 대한 계략입니다. 5가지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주사가 있고, 비타민을 많이 먹는 메가도스가 있고, 음식이 있고, 생활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 전체 각각은 어마어마한 내용이니 저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IVNT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IVNT는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 없으니까 메가도스라 해서 비타민C, 지용성 비타민 등등을 먹는 것이고, 이 2가지 다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식품을 선행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한 달, 12달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나고 그다음에 반전에 반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그나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다. 나쁜 거 밀가루,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 그 시작이고, 좋은 음식, 거순요법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란 낫또, 오메가를 서프리멘트가 아닌 이런 음식, 식품원으로 드시는 게 좋고, 기타 대구간류 등이 있으면 소금 좋고, 그다음에 습관이 바뀌어야지 이런 것들이 장기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약을 먹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니 숨이 쉬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치료의 시작과 끝은 역시 마음이니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믿음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캔서 IVNT고 5번 항목만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C가 있고 영양학적인 서포트, 영양주사나 면역주사가 있습니다. 이런 IVC는 목적에 따라서 메인이 있고 부스터가 있고 머법, 청소가 있으며 용량에 따라서 로우도즈와 하이도즈가 있습니다. 뉴트리셔널 서포트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재현 선생님이 강의하실 사메, 손정현 원장이 강의할 글루타민, 인지질, 사이모신 등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각각 30분짜리 강의가 넘어갑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타민C는 목적에 따라서 보조, 대화 내지는 병행, 단독 그 어느 것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용량은 비타민C의 용량은 로우도즈와 하이도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체중 기반에서 환자의 체중 기반에서 킬로그램당 체중 1kg당 0.1g의 비타민C를 넣으면 로우도즈를 하고 킬로그램당 1g 비타민C를 넣으면 하이도즈라고 합니다. 로우도즈 LD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맞으면 기분 좋아지고 감기 회복하고 피로 회복하고 간호 회복하는 목적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고 디톡시피케이션 항산화 주사이지요.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 가능합니다. 하이도즈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안티옥시단트가 아닌 프로옥시단트이고 용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용 용량의 60배에서 100배까지 쓰고 있습니다. 병행하는 셀레늄도 2000 마이크로그램, 알파 리포익사임도 300 마이크로그램에서 600 마이크로그램, 밀그램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별개천인 것이라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암 환자가 갖고 있는 세포, 암세포의 마이크로 엠바레먼트를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주사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셀레늄, 알파리포산, 그리고 이어지는 철분 주사다, B17이다, APT다, 알부민 등등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 안에서 세포병 내외 작용하는 위치가 다르고 액션도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도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은 전자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흐르죠. 흘러야지 살아있는 것이고 막연히 불규칙하게 방향 없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정제된, 제어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자의 흐름, 우리 몸 안에서 전자의 흐름이 이루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벽의 인너 멤브레인입니다.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ATP를 만듭니다. 이런 ATP를 만드는 과정 중에 엘렉트론 도너가 필요하고 그거를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산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젠 상식이 된 암은 유전병이 아닌,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닌 환경에 의한 어떤 대사질환이다라고 상식이 되어 있죠. 어찌되었건 어떤 원인이 됐든 미토콘드리아, 세포 공장인, ATP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이러스가 됐든 라디에이션이 됐든 인펙션이 됐든 하이폭시아가 됐든 그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특히 산소 기반의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은 떨어지고 그와 반대급부로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의 포스포레이션이 증가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진의 온코진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른바 와보그 이펙트가 증대해서 튜머가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것이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엔자임이 있고 태어나서 서프리멘트로 2차적으로 섭취하는 뉴트리션이 있습니다. 엔자임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가 있고 섭취해야 되는 것은 비타민 C나 비타민 D, 글루타치온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우리가 영장류들은 만들지 못합니다. 진화 과정 중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간 요소를 선택적으로 누락시켰기에 우리 영장류는 필연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비타민C의 파마코키네틱스는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단계 내지는 5단계의 변곡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것은 메가도스라고 하고 고농도 주사하는 것은 IVC라고 표현합니다. 용어상의 혼동이 있으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는 비타민C의 메가도스에 대해서는 캐스케이트가 정리를 했고 주사는 닥터 리오단, 휴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레몬 2개를 짜 먹으면 비타민C 혈중 농도가 피지올로지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데일리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메가도스하거나 내지는 주사로 고농도로 주사를 하면 혈중 농도 비타민C가 파마콜로지컬 컨센트레이션이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도즈와 로도즈가 있고 하이도즈는 암세포에 선택적인 독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세로축은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레몬을 2-3개 짜 먹으면 이른바 혈중 비타민C 농도는 피지올로지 컨센트레이션 밑에 깔리는 정도 수준이고 경구로 비타민C를 1에서 3g, 1000에서 3000mg을 먹으면 이 정도의 혈중 농도가 되고 주사로 IV로 10에서 100g의 비타민C를 하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10mm몰 내가 쟁취가 됩니다. 다행히 암세포는 튜머셀은 이 정도의 혈중 비타민C 농도에서 비타민C에 의한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정상세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20mm몰 이상의 혈중 비타민C 농도에 의해서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받기 시작하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비타민C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고농도의 비타민C를 사용해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독성을 가하는 것이 IVC의 목적입니다. 어찌됐건 암세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대사치료로서의 암치료의 목적이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되 비타민C는 아까 말씀드렸던 와보그 이펙트를 블록한다. 와보그 이펙트의 핵심 킬 할마커는 하이폭시아 인더스블 팩터 1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타민C가 충분히 높거나 내지는 산소가 충분히 있다면 오히려 디그라데이션 돼서 온코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곳은 미국의 리오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약 400mm몰 이상이면 여러 가지 셀라인, 튜머 셀라인이 세포 독성을 받아서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C 고농도 치료하는 목적은 혈중 비타민C 농도를 400mg per 데시리터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피를 뽑아서 보내는 것이고 간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체중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인 체중인 사람이 비타민C는 80g을 맞아야지 혈중 비타민C 농도가 400 이상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환자들도 헷갈립니다. 혈중 농도는 400 이상이 되는 거고 비타민C 농도는 80g 맞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농도 프로토콜을 유지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현재까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리오단에서 만든 것입니다. 리오단의 미국은 비타민C가 25g짜리입니다. 그래서 증량할 때도 25, 50, 75 이렇게 올려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비타민C가 10g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g 단위로 해서 다시 만든 한국형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50g을 환자한테 주고 싶다 하신다면 수액은 주사용 분소 500짜리를 잡아서 미리 500에서 110을 빼고 그럼 390이 남죠. 여기서 믹스하는 비타민C가 50g인데 부피로는 비타민C를 50g을 주는데 비타민C를 주는 50g의 부피로는 100mg, 100ml가 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모여서 5에서 5.5 추가하면 최종 파이널 플루이드 볼륨은 500이 되고 이 수액의 오스몰라리티는 1100 정도 하이 오스몰이 됩니다. 이것을 속도도 중요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3초에 한 방울 10초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IV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램당 비타민C 1g당 약 1분에서 30초 내외로 주사하면 약 100분 내외가 됩니다. 이런 프로토콜을 정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혈중 농도는 400 이상을 해서 비타민C를 10을 쓰든 50을 쓰든 100을 쓰든 올려가는데 다짜고짜 당장 급하시다고 오늘 100g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천히 아기를 이유식까지 올리는 것이고 목표 혈량 예를 들어 80g 비타민C를 주겠다면 주 2회를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1년은 주 6개월은 주 1회 벌써 1년입니다. 1년을 한 것이죠. 일단 이 다음에 재발과 전이의 증거가 없다면 그 다음에 유지, 줄이든지 디그레이션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상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환자 팔로우할 때 3개월 단위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차팅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암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고 몇 가지 튜머 마커가 있어야 되고 특히 체중원 차트에다 쓰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언제나 효과 있는 치료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타민C를 적절히 효과적으로 서로가 우리도 그도 효과를 보려면 이건 캔디데이트 적절한 사람들을 셀렉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을 회피하거나 현대의학을 병행하거나 현대의학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내지는 표준항암치 안 하고 다른 걸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그러하되 의학적으로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와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G6PD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효소가 정상이어야 되며 이 효소는 검사하는 데 한 5, 6천 원 합니다. 초진 때 하시면 되고 모든 암 환자한테 예를 들어 휠체어 타고 누워있다는 사람한테는 웬만한 치료를 하기 힘듭니다. 이른바 퍼포먼스 스테이스가 스스로 엠블리에이션은 가능할 정도 돼야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특히 랩에서는 크레아틴 레벨이 2.0 이하는 돼야지 즉 콩팥은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 반대로 이런 사람한테는 하면 힘들겠다 하는 것은 베드리드나 누워있거나 복수가 차거나 흉수가 차거나 뇌압이 높거나 이런 프리드 오버로딩 컨디션이 있거나 엔드스테디 컨게스 합병류가 있거나 스모커 등등일 때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HD 고농도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로우 도즈이면서 뉴트리셔널 서포트 내지는 디톡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주사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주가 됐든 명형주사 됐든 글루타치온, 비타민C, B5, 6, 12, 사메, 아르기닌, 카르니틴, ATP, 셀레늄 등등 여러 가지들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의 환자의 디톡시피케이션입니다. 가장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퀘스천입니다. 이런 항산화제, 뉴트리셔널 암 환자한테 썼을 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항암 방사선 수술과 이런 뉴트리셔널 세라피를 병행해도 되겠는가? 정말 악유가 많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반 정도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반 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논문이 있고 된다는 내용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 우리한테 환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암 환자에게 그 암과 공존할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자. 공격할 것이라면 뜯어내고 싶다면 수술을 해야 되고 태우고 싶다면 케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존할 것이라면 데리고 살 것이라면 같이 서바이벌 할 것이라면 다른 치료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논문 중에 그냥 긍정적인 것만 몇 가지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항암제들은 암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세포 독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면역인이 표적이라는 것들은 그런 패스웨이가 아닌 관계로 항산화제가 상관이 없다.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고 항산화 치료가 항암이나 방사선 내지는 화학 치료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논문인 것이고 그리고 독성 반응도 떨어뜨려서 최고 정적인 서바이벌을 늘린다는 논문인 것이고 표준 항암 치료의
반응도 레이트도 증가한다는 얘기고, 특히 1미리몰 이상의 비타민 C 혈중 농도, 이 1미리몰은 파마콜로지컬 컨센트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방사선 치료 병행할 때 훌륭하시고 고주파 원형 치료도 병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도즈는 HD는 하이도즈고 LD는 로우도즈입니다. 평소에 주위의 고농도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 환자가 항암을 하겠다 하는 주간이다, 3주에 한 번 하는 날이다 하면 앞뒤로 하루 정도를 뛰고 로우도즈, 아까 보셨던 글루타치온이, 디톡시케신이, 사민이, 요즘 나오는 글루타민이 같은 것을 주고 회복시키고 항암이나 방사선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방사선 치료는 에브리데이 5에서 6일 몇 주 가니까 그거 상관없이 HDH 하다가 기운이 좀 빠진 날은 로우도즈로 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냈고, 본론에서 이런 암 환자,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그중에서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 뉴트리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오른쪽에 사코마가 왔습니다. 이제 막 진단받고 왔죠.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권했더니 환자가 울고불고 난 죽어도 수술은 못한다. 그래서 왜 못하니? 했더니 이분의 직업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려서 뭐 조실부모하여 어찌어찌 해서 30년 동안 저 오른팔로 계속 웨딩드레스 그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오른팔에 뭐 직간접적으로 생겼겠죠. 주사를 놓을까요? 미줄털 놓을까요? 뭘 할까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은 참 많은 말을 하고 사셨습니다. 정말 캐수록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물어봐라.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네 병이 생긴 원인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가? 부터 물어봐야지 그 다음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도 하셨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고 참고문은 첨부했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